자, 유형 9가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나는 다 풀었는데? 하는 사람은 명제 파트 실전 마무리, 서술형, 고난도 풀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같이 들어도 되고. 번호 한번 불러볼래? 조금 더 크게 얘기해줘. 1455번 갈게. 1455번. 레벨 3는 조금 고민을 조금 오래 하시고, 레벨 3는 단원 끝나면은 레벨 3만 질문 받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근데 레벨 2나 1이나 대표 유형 중에서는 질문을 좀 해야 돼. 그래야 레벨 3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x에서 x로의 함수래. 그러면 x 3, 4, 5, 6, 7 x 3, 4, 5, 6, 7 이렇게 돼서 요거 가는 함수가 f다. 물론 동그라미를 써야 되지만 동그라미는 안 쓸게. 자, 이렇게 되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정의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와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러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전제 조건이 된다. 자, 다음 두 번째 조건. 여기에 있는 3, 4, 5라는 n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의 값이 짝수가 나오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치? 그러면 3, 4, 5를 해볼게. 3 집어넣으면 F3 곱하기 F5,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었더니 F4 곱하기 F6,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었더니 F5 곱하기 F7 이렇게 되겠네. 자, 이 값들이 전부 다 짝수가 돼야 된다. 자, 짝수가 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어떤 두 수 중에 하나의 숫자라도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은 곱하면 무조건 짝수가 되겠지. 둘 다 홀수일 때만 빼면 되는 건 아니, 그지? 둘 다 짝수여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3, 4, 5, 6, 7을 해서 나오는 함수 값들이 지금 얘네들이야. 여기에 될 수 있는 값들. 그러면 짝수가 4하고 6이 돼 있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볼 거는 이 중에서 5라는 놈이 지금 겹쳐져 있네, 그지? 두 군데나 있어. 그럼 5를 좀 신경 써줘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둘 다 짝수야. 4, 6으로 가겠대. F5는 4, 그 다음에 F7은 6 이렇게 갔대. 그럼 1대1 대응이면 나머지 3, 4, 6은 3, 5, 7로만 갈 수 있겠지. 이해됐니? 다른 데 갔던 데는 또 못 가니까. 그러면 F4, F6 일단은 얘가 짝수니까 여기에 4 오면은 얘도 짝수가 만들어지고 일단 두 개는 짝수야. 그러면 4, 6이 갈 수 있는 4, 5, 6이 갈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짝수로 갈 수 없고 어딘가 홀수 두 개로밖에 못 가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가 둘 다 짝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홀수로밖에 못 가니까 얘는 홀수밖에 안 되네. 그래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얘 두 개가 둘 다 짝수이면 안 돼. 하나만 짝수여야 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F의 1, 그 다음에 F의 2, 그 다음에 F의 3, 그 다음에 F의 4, 그 다음에 F의 5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는 F3하고 F7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짝수라는 걸로 가볼까? 얘기해줘, 빨리. F7이 짝수면 될까 안 될까? 얘가 홀수고 얘가 짝수면 얘가 홀수야. 그러면 얘가 짝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짝수 두 개를 다 썼잖아,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또 홀수로밖에 못 가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걸로 찾을 수 있는 거는 F5가 무조건 짝수여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짝수여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3하고 7에는 전혀 연관성 없는 거니까 나는 F5하고 F4를 짝수라고 생각해 볼게. 그
그러면 F5하고 F4가 얘가 4면 얘가 6이고 얘가 6이면 얘가 4로 가면 이 셋 다 모두 결과가 짝수로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에이 민기 왜 얘기 안 해?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F4 위의 조건 F4가 4로 가고 F5가 6으로 갔대.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3하고 7이 합해서 가장 크려면 어디로 가면 되겠니? 얘가 5고 얘가 7이든지 얘가 7이고 얘가 5든지 합은 12로 만들어지겠죠? 됐니? 그러면 얘가 반대로 되더라도 어떻니? 5하고 7일 때가 합이 최대값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대값은 12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췄어? 오, 잘했네. 레벨 2가 아닌 문제 같아. 좀 되게 복잡한 관계를 다 따져봐야 돼. 그랬을 때 항상 겹쳐지는 F5가 여러 번 나오는 걸 먼저 기준 잡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안 되는 걸 내가 다 보여주고 되는 걸 찾았습니다. 또 있니? 1475. 75. 자, 요것도 딴 반에서도 질문이 나왔었고, 자, 레벨 3 교육청 2023년 3월 모의고사네. 자, 일단 범위가 주어졌죠? x에서 x로의 함수면은 x 값이 0에서부터 4까지. 근데 얘는 뭐니? 공역이죠? 그러면 y의 값도 0에서부터 4까지.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일단 알 수 있는 거, 여기가 3이죠? 3에서부터 4까지는 알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시오. 3 집어넣으면 0이고 4 집어넣으면 1이네, 그지? 그래서 여기도 4등분을 해볼게. 여기가 1. 그럼 여기 색칠되고 쭉 가서 여기 색칠되고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1대1 대응이란 말을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 범위 안에서 세로로 긋든 가로로 긋든 교점이 하나가 나오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여기에는 교점이 있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쪽 편은 그래프가 있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높이 가로로 그었을 때도 여기는 교점이 하나 나오니까 얘보다 위쪽 편에는 또 그래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요 영역에서 저 2차 함수가 그려지면서 세로로 긋든 가로로 긋든 교점이 하나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속이 아니어도 돼. 따로 떨어져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는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요 함수의 그래프는 얘가 y축일 때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되고 위로 볼록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던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던가 이 두 개만 그릴 수 있어. 0보다 이상이니까.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아래로 볼록을 먼저 그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세로로 긋든 가로로 긋든 교점이 두 개 나오려면은 여기서 축이 되면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구멍이 뚫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세로로 그을 때는 여기서 교점이 발생하고 발생 안 했지? 그럼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다, 그지? 자, 그런데 가로로 그을 때 여기서 딱 긋게 되면 여기도 교점이 있고 여기도 교점이 있으니까 두 개야. 그럼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에서 그었을 때는 교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의 그림.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서 꼭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3 미만이니까 여기서 구멍이 뚫려져 버리면 얘는 세로로 긋든 가로로 그을 때도 여기서 교점이 발생하고 여기는 안 발생하죠?
쭉 해서 4까지 여기서 교점이 발생하죠. 그럼 이 그림일 때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F의 0은 4 그리고 F의 3은 1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A, B 값을 구하시오. 요 뜻입니다. 자, 요 그림 찾기 되게 힘들다. 그치 아니야? 우리 엄청 어려웠다, 그지? 그래서 항상 교점만 하나 나오면 되지 꼭 연속이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연속이 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거의 될 가능성이 없어, 이거는. 엄청 어려운 문제였다. 잘 그려. 그래서 는이 있는 거 없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기서. 천천히 그려. A, B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왜 보조 배터리 안 가져왔어? 안 갖고 온 건지 자전거 타보다 넓은 건지 모르겠어. 헐! 가방 옆에다 둔 거 같긴 한데 2만 암페어짜리를 떨고 헐! 그거 도로에다 떨어뜨린 거면 야, 자전거 또 급하게 타고 다니지 마. 네. 저번에 단호 나한테 엄청 엎드려 먹었는데. 왜요? 킥보드. 아니 헬멧도 안 쓰고 도로를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들면서. 아, 씨.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봤지. 네. 내가 앞으로 킥보드 타면 넌 태원이라고 얘기했어. 타기만 타면 그냥 무조건 태원. 발각되면. 미친 거 아니야? 물론 밤 11시여서 차가 많이 안 다닌다고 해도 지그재그로 다니다가 거기에 작은 돌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건데. 킥보드 타지 마라. 자전거는 싱싱이는 탈 수 있다. 근데 킥보드는 타지 마라. 보호장구를 안 하고 그렇게 타면 안 돼. 됐습니까? 지운다? 절대 위험하게. 너 자전거 위험 타면 넌 가만 안 둬? 나 자전거 타다가 넌 다치면 태원이야. 근데 자전거를 어떻게 위험하게 타요? 너싱 하고 간다며. 내리막도 그렇고. 알겠네요. 저번에 지각한다고 네가 엄청 빨리 왔잖아. 자전거 타고. 그렇죠. 그렇게 타지 마. 네. 차라리 지각해서 혼나고 남더라도 위험하긴 타지 마. 물론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도. 그리고 자전거 타고는 인도로 다니면 안 된다. 자전거 전용 도로 아니면은 사람하고 부딪히면 그것도 보상 다 해줘야 돼. 완전 그냥 교통사고 나는 거야 그거. 다음 문제 86번. 따라따따따. 자, 상수함수일 때라고 됐네. 자, 0을 집어넣어봐. 0을 집어넣으면 x값 x에서 x로 함수네. 0, 2, 4에서 0, 2, 4를 하겠대. 됐죠? 일단 0은 이 범위를 만족시키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어야 되네. 그러면 0은 2로 갔다. 됐니? 상수함수의 특징이 뭐니? 모두 같은 원소로 가야 되지. 그러면 2를 집어넣어도 2가 나와야 되고 4를 집어넣어도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저 밑에 있는 f의 2, 즉 4 플러스 2a 플러스 b도 2. 그 다음에 f의 4, 16 플러스 4a 플러스 b도 2. 그러면 a, b 연립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연립은 안 해도 되지? 잘 필기하시고
또 있으십니까? 62번. 62번. 자, 62번도 한번 가볼게.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일 때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이니까 아무데나 그어도 교점이 하나, 아무데나 그어도 교점이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직선과 2차 함수가 존재하지.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2차 함수 먼저 그리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1이죠. 여기 높이 1. 1이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2차 함수네. 됐니? 자, 그러면 얘 0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거야. 위에 거는.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기울기가 0이어도 되니 안 되니? 교점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2차 함수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1차 함수도 증가하기만 하면 되겠네 라는 뜻이야. 그래서 1차 항의 개수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 나오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또 있으십니까? 레벨 3는 84? 84번 갈게. 레벨 3는 이 단원 끝날 때 바로 또 질문 받는 시간 할게. 고민을 좀 많이 해줘. 자, 일단 세 개의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판단할 것은 1대1 대응 때문에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x에서 x로의 함수는 f다. 이렇게 일단 적어 놓을게. 맞죠? 자, 그러면 f는 1대1 대응, g는 상수함수, 그 다음에 h는 항등함수래.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무조건 항등함수를 첫 번째로 보랬죠? 항등함수는 집어넣는 값이 그대로 튀어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h 여기 있네. 3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돼. 요런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네.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수함수를 봐야 돼. 상수함수는 다 같은 값으로 오는 거지. 그러면 g2가 3이면 g는 무조건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3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리고 얘도 3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게. 이제 세 번째로 할 1대1 대응. 1대1 대응 제일 마지막에 해라. 일단 F1은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1은 3이다 라고 이렇게 그어 볼게. 그러면 여기도 3이네. 그러면 여기 F2가 얼마여야 되니? 1. 그렇지. 1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F2가 1이니까 자동적으로 F3은 2가 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여기가 2다. 이렇게 될 수 있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근데 얼마나 됐어요? 어? 단어가 좀 한 달 전인가? 시험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 EV 뽑았어. 어디서요? 그냥 그 뽑는 거. 뽑기 해서. 짠 건지. 짱구도. 포켓몬 안 나오고 짱구가 나와가지고. 얘는 크기가 좀 커서 7,000원짜리 뽑기. 얘는 4,000원짜리 뽑기. 그냥 확정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 랜덤으로. 인형 뽑기가 아니라. 그 플라스틱 동그란 거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 칙칙 돌리면 딱 나오는 거. 너는 포켓몬 고 몇 렙이야? 47렙인가? 저번에 우리 친구 등록했나? 근데 선생님 이름 모르겠어요. 뭐라고? 선생님 그 닉네임을 모르겠어요.
왜 몰라? 아니 선생님 이름이 들어갈 만한 걸 찾아봤는데 없던데. 나는 네 닉네임 옆에다가 난 네 이름 적어놨는데. 그 적을 수가 있어요? 어, 아, 진짜요? 친구 이름 수정할 수 있는데 그 뒤에다가 딱 가로쳐가지고 김민기 딱 해놨는데. 아, 진짜요? 그걸 몰랐다고? 아니 선생님 영어 이름 찾아봤는데 없던데. 더준 없어? 더준? 좀 이따 찾아볼게요. 있었던 것 같아요. 됐습니까? 딴 거 없니? 일단 그럼 유형 10 나가고 또 합시다. 자, 유형 10. 요거 한 방에 잘 봐야 돼. 자, 1, 2, 3, A, B, C, D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 함수. 함수다. 첫 번째. 얘가 갈 수 있는 곳 몇 가지가 있니? 라고 했을 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럼 몇로 갔대? 민기, 2는 A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지? 갔던 곳으로 또 갈 수 있잖아. 그지? 함수니까. 그럼 얘도 네 가지고 얘도 네 가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요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경우를 동시에 다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곱해서 얘가 4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4라는 것은 뭐냐면 공역의 개수. 여기에 있는 지수라는 것은 정의역의 개수야.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할 때는 공역의 개수를 밑으로, 정의역의 개수를 지수로. 필기해야지. 아니 나는 알아. 다 알아.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래도 웬만하면 적어. 했니 동아야? 오, 언제 했어? 씨. 확인해. 민기 했어? 씨, 대단한데?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그래서 얘가 공역의 개수를 n, 정역의 개수를 m 이렇게 했잖아. 그지? 자, 요거가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눈에 익은 p가 사용됐지? p를 순열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자, 그런데 너희는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도 요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나올 겁니다. 함수의 개수 구할 때 확통해서 되게 어려워.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거야. 요거를 공역, 파이, 정의역. 너희가 알고 있는 3.14 파이 있지? 얘가 사용되거든. 얘는 순열 중에서도 중복할 수 있어. 그래서 중복 순열이라고 이렇게 한다. 자, 요거도 하나 나중에 선행을 위해서 하나 적어주도록 할게. 그래서 어떤 기호가 있을 때 공역의 개수가 얘처럼 항상 앞에 오고 정의역의 개수가 항상 뒤에 와야 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요게 함수의 개수. 됐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이제 할 거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됐네. 그지? 자,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건 일단 또 네 가지야. 그런데 1대1 함수면 2는 1로 가지 못해. 이 세 개 중에 하나 가야 돼. 그래서 세 가지. 그럼 얘는 이 두 개로 못 가고 두 가지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곱하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역의 개수 4, P, 정의역의 개수 3 이렇게 해버리면 이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럼 우리는 대응표를 그려서 선 긋는 걸 아예 할 필요 없이 1대1 함수는 공역을 및 정의역을 지수 그냥 함수는 1대1 함수는 공역, P, 정의역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1로 갔대. 이렇게 됐대. 얘는 1대1 대응이 되니 안 되니? 1대1 대응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어떻게 된다고?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을 때만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야. 얘가 갈 수 있는 거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얘는 한 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1대1 함수처럼 하면은 3p3이 되겠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적지 않고 얘는 3팩토리얼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정의역의 개수를 가져오든 공역의 개수를 가져오든 똑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팩토리얼을 쓰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상수함수니까 얘가 또 d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게. 상수함수는 전부 다 똑같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전부 다 A로 가든지 B로 가든지 C로 가든지 D로 가든지. 그래서 얘는 공역의 개수가 결국 삼수함수의 개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졸리니? 아니요. 왜 하품하니? 내 수업이 졸려? 약간 와, 씨. 와, 나 진짜 저거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저걸 패야 되는데 저거. 자, 그러면 마지막 갈게. 여기엔 없는데 얘가 10번 유형인데 11번 유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공식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나는 5번으로 해서 이렇게 할게. 자, 여기 5번은 이런 게 있습니다. x1, 다른 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x1이 x2보다 더 작을 때이면 fx1이 fx2보다 여기에 부등호는 얘가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는이 없는 부등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대소관계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런데 나는 요 관계라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5개 중에 정의역에 대응시킬 3개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는이 없는 부등호는 컨비네이션이야. 그래서 5, C,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대응시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나는 얘랑 10가지 경우 중에서 이 3개를 뽑았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부등호면 큰 원소가 작은 함수값을 가져야 되겠지. 그러면 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제일 큰 원소는 제일 작은 놈으로, 두 번째 큰 원소는 두 번째 작은 놈으로,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원소는 제일 큰 원소로 화살표가 그냥 자동 배치되는 거야. 저 부등호에 맞게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뽑기만 하면 된다. 민기, 5C3 얼마야? 그렇죠? 얼마야? 내가 컨비네이션 몇 가지는 다 외우라 그랬다. 계산하지 말고. 얘는 뭐하고 똑같니? 7C3. 그렇지. 얼마야? 와, 뭘 계산하고 있어 이거를. 많이 나오는 것들을 외우라고 얘기했잖아. 이해되시겠죠? 자, 요거 잘 기억해라. 자, 그럼 요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근데 종류가 좀 다른 게 많아가지고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풀어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그럼 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요걸로 가볼게. 1494번. 자, x에서 x로의 함수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이다. 이렇게 가는 함수를 하겠대. 자, 첫 번째 표현을 f의 i라고 돼 있는데 1, 2, 3, f의 1도 x에서 x로, f의 2도 x에서 x로, f의 3도 x에서 x로 똑같은 함수 대응표를 가지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얘가 f의 1이잖아, 그지? 얘가 f의 1, f의 2, f의 3. 그럼 각각 개수를 다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거 보이면 얘는 f1은 무슨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함수? 크게 얘기해. 형석아. 죽여버릴까 저거? 아니 x1, x2가 다르면 다른 곳으로 가는데 무슨 상수함수 이게? 1대1 함수를 의미합니다. 좀 외우자. 그러면 1대1 함수의 공역의 개수 p, 정역의 개수 결국 3팩토리얼이네? 그러면 3팩이 되네?
개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6 이렇게 해서 F1이 구해지네. 두 번째, 이거 조금 전에 내가 5번으로 설명한 거죠? 그러면 컨비네이션. 공역의 개수, 컨비네이션, 정의역의 개수. 그러면 1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을 가볼게. 자, 디귿은 이렇게 되네. F3의 1과 플러스 F3의 마이너스 1을 더했더니 0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가는 곳하고 얘가 가는 곳하고 화살표가 도착하는 거 그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0 되겠대.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아, 초등학생들도 알겠다 이거. 시우 뭐야? 그래. 뭐 그 긴장해서 얘기해. 또 뭐 있니? 00. 또 뭐 있니? 와, 이걸 이렇게 느리게 얘기한다고? 와, 민기.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총 일단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근데 우리가 하지 않은 게 뭐가 있니? F의 0이 어디로 갈지로 안 정했잖아, 그지? 그러면 첫 번째 경우 F의 1이 1로 가고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갔대. 그러면 F의 0이 갈 수 있는 곳은 0으로 가도 되지? 0으로밖에 못 가나? 얘는 그냥 함수야. 1대1도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도, 0도, 1도 다 갈 수 있는 거네, 그치? 그래서 세 가지. 똑같지 않겠니? 그럼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그래서 9가지가 우리가 찾는 다의 정답입니다. F3의 개수. 그래, 이거 9네. 민기 얼마니? 정답은? 16. 그렇지. 잘하네.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요거. 일단 필기해. 지금 맨 마지막 거는 이거 1, 2, 3, 4, 5 중에 뭐예요? 뭐라고? 그 개념에 1, 2, 3, 4, 5 썼잖아요. 이거는 응용. 거기 없어.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단순하게 정의역, 공역 주어지고 이런 거 솔직히 시험에는 그냥 점수를 주려고 내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좀 까다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 그게 함수의 개수에서 또는 수능 확통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와. 더 복잡하게 되면. 아니, 이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해가지고. 1번이었으면 그냥 3의 세제곱에서 27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좀 나와 있는 거. 그래서 함수 중에서도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왔네. 다 뺐겠죠? 자, 이제 요런 형태, 다 같은 형태를 내가 좀 몇 개를 더 풀어볼게. 다 같은 형태. 자, 1495번 갈게. 자, 이 x에서 y로 나와 있는 거를 볼게. 자, 몇 가지를 해볼 테니까 잘 봐요. 첫 번째, 민기야,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뭐였니? 공역의 개수 7을 밑으로, 정역의 개수 3을 지수로. 얘가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 공역의 개수 7을 앞으로, p 정역의 개수 3을 뒤로. 일단 이 문제하고 관련 없는 거야. 관련 없는 건데 연습시키려고 한 번 더 해본 거야. 그냥 외우자. 천천히. 다음 시간까지 다 외워지겠지? 자, 이건 됐고. 그래서 3개가 있고 7개가 이렇게 있네, 그지? 자, 그런데 요거 원래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뭔가를 판단하고 만들어야 돼. 요거 눈에 띄니?
한 명은 있겠지. 아, 오! 뭐야? 뭐야? 무슨 공식인데? 오! 무슨 슈 뭐였는데? 난 슈는 슈바르츠 아니에요? 슈바르츠는 명제에서만 나오는 거고. 아, 산술? 그건 명제에서만 나오는 거고. 난 틀려도 저렇게 계속 대답하는 거 더 좋아해, 얘들아. 슈바르츠가 아니고 코시 함수 방정식에서 4개 적은 거 있었잖아. 맞는 거 아니에요? 슈바르츠는 아니라고. 코시만 나오는 거라고. 거기서 얘가 몇 번째 공식이니? 1번 공식이지. 플러스. 1번 공식이면 fx는 무슨 함수다라고 했니? 1차 함수라고 했네? 원래는 나중에는 이걸 적어놓고 너희는 풀 때 이걸 한 번 더 풀어야 되는데 숫자를 적절히 집어넣어서 하는 풀이도 한번 해봐라.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만약에 알았대. 그러면 fx는 1차 함수 ax가 될 수밖에 없네요 라고 되네, 그치?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봐. y는 ax에서 요렇게 x축, y축을 그렸을 때 요거의 특징은 뭐니? 즉 y는 ax 그래프의 특징은 뭡니까? 일단 직선이다. 1차 함수니까, 그치? 0,0을 지난다. 그치? 그러면 0,0을 지나는 거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0,0을 지나니까 얘는 무조건 1로 온다라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자, 항상 함수 정의역 공역 나왔을 때 함수의 개수 구할 때 -2, 0, 2 대응표 적을 필요 없는 문제들이 더 많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거 대응표를 안 적고 출발하는 거야. 저렇게 해도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떤 원소? 얘 두 개가 어디로 갈지만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다 되는 거네. 지금 1대1이란 말도 없잖아, 그치? 그냥 함수입니다. 그냥 함수. 갔던 곳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이해되시죠? 1차 함수의 특징은 또 하나 뭐 있니? 이 그려진 것들. 원점을 지난다 했잖아. 하나 더 있어.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특징.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거든? 앞에서 이 말을 언급한 적이 없나? 그냥 내가 얘기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하면 알려나? 자, 요거 하나에 대해서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2가 있네. 그거의 값과 그거의 값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무나 얘기해도 돼. 틀려도 돼. 얘기하면서 늘어나는 거야, 실력은. 그렇죠. 이거의 부호하고 이거의 부호 값은 같지만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여야 되겠지.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 F2랑 F-2는 다른 부호를 가지겠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F의 -2, F의 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요렇게 되겠네. 뭐지? 요거 -3, 3, 3, -3, -2, 2, 2, -2, 그 다음에 -1, 1, 1, -1. 근데 아까 전에 그냥 함수였으니까 같은 곳으로 갈 수 있겠대. 그럼 얘가 0이면 이거의 부호 반대도 0이지. 요거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7개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6개고. 답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 요 높이도 0이고, 요 높이도 0인. 그러면 0,0을 지나니까, X축, Y는 0? 이라는 함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A 값이 0이란 뜻이야.
이거 되냐고. 상관없죠? 내가 이런 거를 얘일 때 얘를 적었을 때 거기에서는 1차 함수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A 값이 0이 아니라는 건 전제 조건은 깔지 않았다. 그래서 A 값이 0이어도 똑같이 대응표에서 만족을 하죠. 그래서 이 답은 7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1지로다 하기 위해서 1차를 적었지만 1차가 아니어서 그냥 상수함수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원점을 지난다. 그래서 원점 대칭이다. 왜냐면 y는 0도 원점 대칭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 여기에 96, 97, 98 3개나 레벨 3가 있네. 이따가 97번 고난도를 하나 하고 나머지들은 너희들이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할게. 자, 이렇게 해서 7개가 나왔는데 눈이 없다 진짜. 정말 나 조건을 안 봤죠? 나 조건에서 이거 의미하는 거 얘가 1대1 함수죠? 그래서 같은 곳으로 못 가니까 이해 안 된다. 답은 6개다 6개. 이해되셨죠? 아니야 고맙다. 이런 건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알고 계시지 않나요? 죽을래? 지금 MW반이 진도가 느려서 거의 보충 영상은 딴 반의 애들이 결석하면 다 너희 영상으로 들어. 그래서 너 영상을 제대로 찍어놔야 된단 말이야. 왜 늦어요? 어? 거기 왜 늦어요? 걔네들은 동광풍생 복정 막 이렇게 들어있어서 시험이 이제 다 끝났어. 오늘 복정 다 시험 끝났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걔네들은 집합 1시간, 명제 1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진도가 엄청 느릴 수밖에 없잖아. 너희가 진도가 빠르니까 너희 반에서 촬영한 거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요걸로 갈게. 자, 일단 1, 2, 3, 4, 5에서 1, 3, 5, 7, 9로 가겠대. 자,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몇 개라고? 전혀. B4 아니에요? 그런데 1대1 함수고 그냥 함수 형식이 뭐니? 5에 대제곱 그렇지. 5의 대제곱 얼마니? 620. 그렇지. 저렇게 나와야지. 자, 근데 5P4가 왜 60이야? B4요? 이거는 민기를 구박하는 게 아니고 민기를 계속 단련시키고 있는 거야. 난 구박하는 게 아니고. 5P4가 몇이니? 120이요. 그렇지. 잘했어. 자, 일단 1대1 함수다. 요거 밑줄 치고 갈게. 1대1 함수. 자, 다른 건 다 없어. 1대1 함수. 그러면 가까지만 보면은 120개. 이렇게 딱 나오는 건데,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개수가 1개래. 얘는 뭘 의미합니까? 그렇지, 상대함수. 자기 자신으로 가는 숫자는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원소를 봤더니 여기에 1이 있네, 여기에도 1이 있네, 3이 있네, 3이 있네. 그러면 F1이 1이던가 F3이 3이던가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야 되는 거야. 둘 다 성립하면 안 된다. 단 하나만 만족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응표로 해서 선을 긋고 막 하지 마시고 F의 1, F의 3을 기준으로 갈 거니까 나머지 F의 2, F의 4는 저걸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하자라고 해서 쭉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풉니다. 확률과 통계에서도 이렇게 많이 풀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이 나오겠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얘가 1로 가고 얘가 3으로 가지 않을 때, 얘가 1로 가지 않고 얘가 3으로 갈 때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조건이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해보자. F1이 1로 갔대. 자, 그럼 우리는 F3을 기준으로 할게. 얘는 1로 가면 안 되네, 그지? 그러면 1대1 함수니까 F3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가 있니? 응? 몇 가지가 있니? 네 가지. 1대1 함수여서 1로 못 가고 3도 안 돼. 세 가지가 있죠? 3은 왜 안 돼요? 아, 1은 왜 안 돼요? 1대1 함수. 1이 1로 가버렸으니까 3은 1로 못 가잖아. 1대1 함수라서. 됐죠? 그러면 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5, 7, 9 중 한 개로 갈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세 가지 되네. 경우의 수.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봅시다. 여기서 5로 가는 경우를 선택을 했대. 그러면 F2하고 4. 자, 일단 그러면 3은 5로 갔어. 그러면 이제 F2하고 4는 얘는 갈 수 없죠? 3으로는 다시 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갈 수 있는 거는 3, 5, 7 중, 379지, 379. 3, 7, 9 중에 두 개로 가야 되겠네, 그지? 각각 다른 놈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봐. 2하고 4, 3, 7, 9. 여기에서 1로 대응되는데 1대1 함수래. 그럼 1대1 함수니까 식은 뭐가 되니? 여기에서 1로. 1대1 함수. 1대1 함수면 문자가 뭐가 사용되니? P. 그러면 P 앞에 뭐 와야 되니? 3. 그렇지. 공역의 개수. 뒤에는 정의역의 개수. 그러면 3이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일 때, 얘 세 가지에 따라서, 얘는 자동 한 가지밖에 안 되니까, 6가지가 나왔네? 그러면 3 곱하기 6 해서 18, 이렇게 나오네. 괜찮죠? 함수의 개수의 특징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이 조건이나 특정 조건이 지금 똑같죠? 숫자만 바뀐 거지? 그러면 두 번째 경우도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은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얘도 18가지가 두 번째 경우에서 나온다. 그래서 굳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36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두 번째는 해봐도 돼. 자, 그래서 함수의 개수 유형 중에 일단 하나만 했네. 하나만. 딴 건 안 하지 않았다. 나머지 문제들 솔직히 함수의 개수 구할 때 답이 계속 틀려서 다시 하고 제대로 숙제하면 4번 유형 푸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잘 해놔야 돼, 지금. 나중에 확통을 위해서라도. 자, 이제 심화 유형 11 유형 나왔네. 자, 유형 11 가볼게. 자, 심화 유형일까? 문제만 심하겠죠? 복습입니다. 자, 얘를 만족하는 것은 1대1 함수다. 그래서 1대1 함수는 퍼뮤테이션.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값 중에 는이 없는 부등호? 그러면 얘는 컨비네이션. 물론 요 위에다가 이렇게 되더라도 컨비네이션이라고 이렇게 하나만 표시를 해두고 갈게. 반대 부등호여도 전혀 상관없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심심풀이로 갈게. 민기야, 요건 식이 뭐가 되니? 저거 6C4. 그렇지. 공역 C
정의역. 얘는 6C2하고 똑같겠네. 6C2는 얼마니? 컨비네이션. 6 곱하기 5, 2 곱하기 1 해서 15.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렇다면, 아이고야. 요즘 감기가 많더라. 조심해야 돼. 한 단계 나아간 거. 자, 지금부터 내가 문제 푸는 거는 풀이를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 문제 유형이 종류가 너무 달라서 많이 풀어줄 테니까 집에서 너희가 스스로 풀어봐. 지금부터는 필기하지 마시고 같이 얘기하면서 의논을 해볼게. 자, 첫 번째 F1과 F3과 F5. 자, 그러면 X에서 X로니까 얘를 보여주기 위해서 1, 2, 3, 4, 5 1, 2, 3, 4, 5 자, 이렇게 됐을 때 출발하는 1과 3과 5는 이런 부등호를 가지게끔 어떤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2, 4는 신경도 쓰지 말고 일단 가는 거야. 그러면 F의 1과 F의 3과 F의 5 그 다음에 남은 거는 F의 2와 F의 4가 되겠네.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해야지 대응표를 그리지 않지만 지금 예를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원소만 이 는이 없는 부등호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식을 이 세 개는 뭐를 적으면 될까요? 여기다가? 그렇지. 일단 얘는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얘를 생각하지 않으면 5개 중에 여기에 대응시킬 3개를 뽑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5C3이야. 그래서 10이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갔대. 저 부등호에 맞게끔 얘가 1로 갔대. 얘가 1로 갔대. 이런 10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F2하고 4, 요 두 놈은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1대1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뭐니? 함수네,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여기에서 1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팔 아파, 씨. 빨리 얘기해. 함수의 개수 공식이 뭐였어? 함수의 개수요? 뭐가 어디에 오고 뭐가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네. 공역의 개수가 어디로 가니? 앞으로. 밑으로. 정역의 개수가 지수로. 그래서 얘가 25. 그래서 이거 2개 곱하면 250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야. 일일이 대응표를 막 그려가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문제다. 250개를 언제 다 할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밑에 거 502번 같은 경우는 비슷한 맥락이라서 일단 너희들이 하시고. 요거. 자, 확률과 통계에서도 함수의 개수 구하는 유형에서 이 문제하고 504번하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개. 자, 봅시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해볼게. A, B, C, D, E, F 6개라는 정의역이 있고 1, 2, 3, 4, 5라는 5개의 공역이 존재하네, 그지? 자, 치역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니? 치역이란? 너무 시키는 것 같아? 네. 그래. 시우야, 치역이란? 내가 함수 맨 처음에 할 때 정의역, 공역, 치역. 가운데 있는 뭐? 어디? 가운데 있지 않아요? 설명하실 때 가운데 있었던 거. 치역이 어디 가운데? 필기할 때요. 그래? 치역이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니? 현찬아, 치역이란? 와, 내가 헛가르쳤네.
하진아, 치역이란? 아니, 내 눈을 피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틀려도 좋습니다. 내가 틀린다고 뭐라 하지 않잖아, 절대로. 어떻게 되면 그게 치역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냐라는 뜻이야. 못하겠습니까? 연수야, 치역이란? 값, 어떤 값? 함수값. 함수값이라는 것은 대응표에서 어떤 게 함수값이니? 화살표를 받은 놈이지. 그게 치역이야. 공역 2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놈이 단 몇 개? 2개여야 된다는 뜻이네. 그럼 나머지 3개는 화살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이 5개에서 5개 중 2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10이 되겠죠? 아, 그럼 화살표를 받을 놈을 나는 요 놈으로 정할게. 10가지 중에. 그럼 나머지는 화살표를 안 받는 거니까 지워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 중에서 얘 2개가 모두 화살표가 받아야 되겠지. 그죠? 하나만 화살표를 받으면 또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치역이 1개가 돼버리니까. 아, 그러면 얘 2개가 모두 화살표를 받으려면 여기에 식들을 어떤 식으로 적으면 괜찮을까? 생각 한번 해볼래? 이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 가고 얘 가다가 얘는 일로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화살표 받은 게 2개니까. 그런데 얘가 까지 일로 가버리면 얘는 안 되는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화살표를 가지고 설명하면. 그러면 아까처럼 만족하는 그 대응표를 만들려면 뭐에서 뭐를 빼면 되겠니?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상수 함수의 개수를 빼면 되겠네? 이해되시죠? 전부 다 1로 가고 전부 다 2로 가는 이것만 아니면은 함수의 개수에서 얘는 무조건 화살표를 둘 다 받는 거니까 함수의 개수 뭐니? 어, 2의 6제곱에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뭐니? 전부 다 1로 가든지 전부 다 2로 가는 즉 공역의 개수가 상수함수의 개수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가 몇 개니? 62. 2개 곱하면 620개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오케이 됐다. 자, 이제 민기는 그래도 한 교시 넘게 대답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계속 대답한다. 불만 있으면 얘기하면 다음은 동화로 갈게. 나이스 나왔다. 자, 그 다음 가볼게. 또. 이게 왜냐면 다른 그 화목토의 C반에서 함수의 개수를 내가 한 2개씩만 풀고 넘어갔더니 거의 대부분 막 질문이야, 애들이. 그 잘하는 애들도, 물론 너희도 C반이지만 잘하는 애들도 함수의 개수 파트에서는 유형 4처럼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좀 잘 봐야 돼. 자, 요번에 이 말이 있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이라고 돼 있네? 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라고 나오면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1대1 대응이 되는 전제 조건은 뭐라고 얘기했니?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을 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치역 공역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는 게 아니야. 전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우리가 알고 있는 팩토리얼을 쓰고 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 이거.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1, 2, 3, 4, 5라고 되고 얘가 1, 2, 3, 4 되겠네. 여기에서 1로 가는 건데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대. 그러면 공역이 1, 2, 3, 4인데 치역도 1, 2, 3, 4여야 돼. 그러면 아까 전하고 비슷하게 얘네 4개가 화살표를 다 받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함수의 개수에서 상수 함수의 개수, 치역이 하나인 경우, 치역이 두 개인 경우, 치역이 세 개인 경우, 세 가지를 빼려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마다 푸는 유형이 다 달라져 버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든 상관없죠? 그럼 다화살표로 받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그림을 판단한다면, 이 5개 중에 어느 2개는 한 곳으로 꼭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2개를 뽑는 거, 2개를 5개 중에 2개를 한 묶음으로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5개 중에 2개가 한 묶음이 돼야 되는데, 뭐 2개가 같은 곳으로 갈지 모르잖아, 그지? 그럼 같은 곳으로 갈 2개를 선택하는 OC2가 들어가야 돼. 그럼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하나, 둘, 셋, 4개 다 대응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화살표를 다 받으려면 4개에서 4개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겠다? 4팩토리얼 이렇게 오네. 됐죠? 그래서 얘가 24, 얘가 10. 그래서 240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어떨 때는 얘만 생각하다가 어떨 때는 정의역 쪽에 생각해주고 너무 어려워. 유형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주려고 이렇게 한 거야. 저거 4하고 5 붙는 이유가 이 그림처럼 어떤 2개는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묶은 거야. 그래서 이 2개가 같은 곳으로 가는 2개를 선택하는 거 경우의 수를 구해주고 얘를 한 묶음으로 놓으면 4개, 4개가 되니까 팩토리얼 써버리면 1대1 대응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개수 유형 10과 11 좀 많이 풀어줬습니다. 힘들다. OC2예요? 5개 중에 2개를 뽑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습니까? 자, 12번 유형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합성함수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조건들이 나왔던 거고 기본적인 함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 지금부터 할 거는 합성함수.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한 개념만 잘 이해하면 간단한 유형들도 많고 그렇지만 어려운 건 정말 최고 난도 킬러 문항처럼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역함수라는 게 나올 것이고 자, 합성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 기본 개념을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같이 필기를 해도 상관없죠. 자, 어떤 A가 있는 X가 있네. Y, B가 있고 Z, C가 있겠대.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는 게 있대. 자, 합성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대응표 하나를 한 번 더 연결해서 3단 논법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F, 요거가 G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렇게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 있는 것이 먼저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요 식은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F의 A는 B. 그 다음 여기는 G의 B는 C.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까? 별거 아니죠, 여기까지는 개념이. 자, 그러면 왜 얘가 먼저 하는데 위치가 바뀌어서 저렇게 가운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으면 얘가 합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냐면 우리가 보통 식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G0F의 A 이렇게 돼. 그러면 얘의 뜻은 뭐냐면 G에다가 FA 값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의 A가 뭐였니? 라고 봤더니 B죠. 그러면 G의 B다 라고 이렇게 되네.
그러면 결국 얘가 C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값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런 기본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전에 합성함수 했던 거 조금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다. 이게 기본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필기는 뭐 다 됐죠? 이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나? 뭐 다 까먹었으면 필기하시고 시간은 줄 테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 정작 중요한 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이렇게 거쳐갈 건데, 만약에, 1, 2, A, B, C, 그 다음에 3, 4, 5, 6, 이렇게 가겠대? 만약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식에서 G공F의 1은 뭡니까? 라를 했을 때 화살표로 와서 1에서 출발해서 연결되는 거 마지막에 도착하는 놈 얘는 4다. 대응표 나와 있으면 정말 쉽겠죠? 그 다음에 G공F의 2는 뭡니까? 했을 때 2에서 출발해 해서 갔다가 그럼 3으로 도착하네? 그럼 얘는 3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대응표가 나와 있지 않을 거야, 시험에는. 시험에 절대 이렇게 대응표를 주어주지 않습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 눈이 달려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이 하나 있는데 식에 뭐가 주어져 있어? F의 3은 D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 여기에 D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요거의 정의역에 있어야지 연결고리를 뭔가 만들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먼저 하는 치역, 어떤 거의 치역이 요 두 번째의 정의역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합성함수를 만들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요거를 단적인 예로 지금 든 거야. 자, 저게 내용 너무 중요하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내가 나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엄청 개념을 잘 다루려고 하는 건지, 수매싱에는 좀 문제를 이렇게 해놨어. 자,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요것의 치역이, 얘가 먼저 하는 거니까, 이것의 정의역 요렇게 포함된다라고 하나 적어 놓자. 왜냐면 다 G0F 그 다음에 F0H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뒤에 있는 놈의 Y 값이 여기 Y 앞에 있는 거의 X 값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뒤에 있는 거의 Y 값이 앞에 있는 거의 X 값에 들어가니? 이렇게 묻는 거야. 요것만 알면 문제 다 풀 수 있어. 다 풀 수 있어. 잘 해놔. 헷갈릴 거니까. 잘 봐요. 무려 5개의 합성함수가 있네? 그럼 쌤 얘는 뭡니까? F가 있고, 그 다음에 G가 있고, 그 다음에 H가 있고, 이렇게 3개 가는 거야. 3개 가는 거. 자. 일단 가볼게. 요거 치울게. 자, 여기다가 Y 적자.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치역. Y값 구했다. 얘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Y값 2 집어넣으면 3 나오고. 이거 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너희는 미적분 1을 배웠으니까 Y는 X 세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게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선행이라서.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X 값이 3 집어넣으면 27 나오고, Y 값이, 이렇게 해놓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화살표에서 이런 걸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가볼게. 자, F의 Y값, 치역이 얘가 G의 X값 여기에 들어가니? 라고 하는 거네. 들어가죠? 들어가죠?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범위 맞죠? 위에 거 X값. 그럼 얘는 합성할 수 있다.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F, 또 F네. F, 요놈. 얘가 H, 요놈 정의역. 여기에 들어가니? 했더니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럼 얘도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함수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H, 요번에 H야. H가 여기 있네. 그래서 요놈의 치역, 요 범위가 F, 어딨니? 요 범위에 들어가니? 라고 했더니 벗어나 버렸잖아. 그치? 그러면 이 함수는, 합성함수는 정의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뒤에 거의 치역이 앞에 거의 정의역의 X값 범위에 들어가느냐? 문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범위만 잘 보면 돼. 물론 밑에 두 문제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요거 혼돈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유형들은 좀 쉽거든. 요거 하나 해볼게. 자, 요거는 그래도 개념이니까 좀 더 자세히 적어 놓을게. 아까 전에는 정의역 자체가 범위로 나왔기 때문에 범위만 가지고 한 거고,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네. 둘 다 x에서 x로의 함수네. 자, 그러면 두 개를 나눌 만들게. 1, 2, 3에서 1, 2, 아니지. 1, 2, 3? F. 일단 해보자. F. 그 다음에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얘가 G. 요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지공 F가 있네. 요거의 치역이 요거의 정의역에 요렇게 포함되느냐? 요렇게 가볼게. 자, 그러면 얘 F에다가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 2A 플러스 2, 그 다음에 3A 플러스 2라는 치역이 나왔네? 맞죠? 그러면 이 치역들이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물론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딱 잡아서 자기가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세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1이다라고 생각하면은 A 값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되니? 1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안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아니네. 됐니? 그 다음에 얘가 요거다라고 생각해보자. 얘가 요거다라고 생각하면 A 값이 0이지? A 값이 0이면 얘도 2고 얘도 2고 얘도 2. 아, 그러면 셋 다 2로는 상수함수네? 여기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면 얘일 때는 성립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0이면 이렇게 되겠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줄게. 우리가 여기를 이제 이렇게 화살표 길게 할게. 이렇게 할게. 자, 그러면 A 값이 0이면 얘도 2로 가고 얘도 2로 가고 얘도 2로 가고, 그 다음에 G에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요렇게 되네 라고 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럼 합성함수를 정의했을 때 지공F의 1도 2, 지공F의 2도 2, 지공F의 3도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다른 나머지 얘네들은 화살표가 출발 안 하면 G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1 집어넣으면 3 나오죠? 3 집어넣으면 1 나오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를 가느냐 끝.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끝. 여기서 출발해서 끝. 그럼 나머지 원소는 안 가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합성함수에서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화살표 안 받은 놈들이 간 요 놈들은 치역이 될 수가 없겠죠?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얘 딱딱 봤을 때 함수 되지? 얘 봤을 때 함수 되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왜 여기 안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무리 없다. 요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 그림을 하나 더 만든 거야. 자, 12에서 기본 개념이지만 천천히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일단 식으로 된 경우와 대응표로 된 경우와 뭔지를 몇 가지만 한번 간단한 거 하고 딴 걸 갈게. 조금 난이도 있는 것 같게. 자, 합성함수의 함수값 복잡하게 나와 있죠? 전혀 뭐 크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문제로 바로 갈게. FG 이런 거를 여러 번 적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갑니다. G의 4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라고 묻는 거네. 얼마 나옵니까? 6이 나오네. 그러면 F의 6은 이 범위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죠? 얘를 서술형 아닌데 막 이렇게 해서 G의 4 이렇게 해놓고 막 얘가 F의 6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7 이런 작업은 하지 말자고. 이해되겠죠? 문제 풀 때. 얘가 정석이긴 합니다. 서술형이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게. F의 2는 이 범위네. 근데 X값 집어넣을 게 없죠? 얘는 상수함수라서 그냥 2 뱉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G의 2.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0.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다는 뜻이야. 엄청 쉽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일단 쉬운 거부터 하고 올게. 식으로 된 경우 했으니까 대응표로 된 경우 가볼게.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점수를 주는 아마 첫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달려있니? 를 묻는 거죠. F의 3. F3 어디로 가니? 4. G의 4. G4 어디로 가니? 3. 그렇지. G의 3 어디로 가니? 1. F1. 1 어디로 가니? 5. 그래서 3-5에서 답은 3번. 요런 정도겠네, 그치? 하나도 안 어렵죠? 시우 이해됐니? 이해됐어? 이해 안 된 사람 혹시 얘기해봐. 한 문제 더 풀 테니까. 그 다음에 오늘 두 문제를 더 해야 되는데 이건 시간 안에 다 못 끝낼 것 같네. 그래도 잠깐 뭐 적을 건 적어 놓고 갈게. 자, 이렇게 되는 문제를 푸는 요령은 나와 있습니다. 민기야, 일단 요거 별표 쳐라 얘들아. 별표 치시고 별표를 쳐놓고 맞추든 안 맞추든 다음 시간에 요거 선생님한테 나한테 꼭 풀이를 무조건 해달라고 얘기해야 된다. 자, 얘가 얘처럼 나오는 거를 풀이하는 게 수능에 거의 킬러 문항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너희 모의고사에서는 15번, 22번 아니면 30번 이런 쪽에서 나오거든. 근데 얘가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면 대수 쪽에 수열 배웠죠? 여기에 뭐 점화식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 이거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유형이라서 요거는 명칭만 한번 적어 놓고 가도록 할게. 명칭만. 아니다, 이 문제 풀이하자. 그렇게 길게 안 할 수 있겠다. 자, 어떤 거 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이런 풀이를 뭐라고 얘기했니? 대진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석 하는 풀이 혹시 기억 안 나나? 너희는 확통을 안 했을까 모르겠다. 됐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경우일 때는 얘를 쓰고 이 경우일 때는 얘를 쓰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이렇게 할게. 자, K라는 게 있는데 F를 2번 하시오라는 뜻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K라는 것이 갈 건데 F를 한 번 하고 F를 한 번 더 해서 조금 띄워줄게.
요렇게 가겠대. 자, 얘를 만족하면 얘, 아니면 얘를 만족하면 얘, 이렇게 해서 색깔로 나눈 구분을 할게. 자, 천천히.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가지치기를 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또 경우가 나누고 이렇게 할 거거든. 밑으로 내려갈게. 이거를 수영도 배웠잖아. 수능 조합에서 배웠잖아. 그죠? 그런 걸로 갈 건데 수영도는 이렇게 찌는데 약간 직사각형을 할 거야. 자, K라는 놈을 출발시켜. 만약에 첫 번째 K가 짝수면 K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되겠네? 됐죠? 가정한 거야. 물론 여기서 홀수일 때도 가정할 거야. 그래서 밑에 적을 게 있어. 야, K가 짝수면 K 플러스 1은 뭐니? 무조건 홀수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아래쪽으로 와야 되네. 저 식에다가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분자가 뭐 되니?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은 K 플러스 2 하고 2를 나눈 값이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두 번 거쳐서 나온 이게 K에 관한 식이 얼마여야 된다라고 했니? 7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7이 되기 위한, 그러면 K 값은 얼마입니까? 12. 그러면 출발 전제 조건 노란색 짝수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제대로 찾은 거야. 근데 만약에 찾았는데 전제 조건이 짝수였는데 홀수가 나와버리면 그건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홀수이면, 자, K가 홀수이면 여기다가 K를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는 K 플러스 1 나누기 2가 되겠네. 잘 봐요. K가 홀수야. K 플러스 1은 뭐니? 짝수지. 짝수를 2로 나누면 뭐니? 짝수니? 6 짝수 2로 나누면 3 홀수가 될 수도 있지.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어. 둘 다 되잖아. 4를 2로 나누면 2 이렇게 되듯이. 그럼 얘는 얘처럼 한 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나눠줘야 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얘가 2로 나눴는데 짝수가 되면 여기 x에다가 저걸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2분의 k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홀수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저 분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2분의 k 플러스 1 플러스 1 하고 나누기 2 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k에 관한 식으로 나왔네. 그러면 얘가 7되는 전제 조건이 뭐였니? 홀수였어. 그럼 홀수가 나오는 것만 판단하면 되지. 얘가 7 되려면 6, 12, 11 나오네, 그지? 홀수? 맞죠? 오케이. 얘 없애면 14, 얘 없애면 13, 얘 없애면 26, 1 빼면 25 홀수 맞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찾은 건 다 제대로 된 숫자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은 몇 번만 거쳤니? 2번만 거쳤죠? 그 수능에는 왜 킬러 문항이 나오냐면 6번 가고 7번 갈 때도 있어. 갈래가 엄청 많아지겠지.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지만 노가다성 문제라서 시간이 없으면 잘 풀지 않는 점화식 문제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먼저 푸는 학생들도 있고, 그건 성향에 따라 달라. 차분히 한 단계씩 나아가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저런 문항을 좋아하고, 아닌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 적었죠? 뭐 다 안 적은 사람 나중에 영상 봐. 오늘 라스트 문제. 오늘은 조금만 한 문제만 더 할게. 얘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F에 관련된 식이 나왔을 때
이런 관련된 식이 한 15가지 종류가 나오거든? 너희는 차근차근 다 배우게 될 거야. 얘는 우리가 배운 겁니다. 1학년 때. 얘는 대수를 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야. 미적분 1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대수, 삼각함수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의 뜻은 뭡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오! 어떤 P라는 걸 기준으로 X만큼 뺀 거의 높이와 X를 더한 거의 높이가 서로 같다. 그래서 얘는 축이 2차 함수에서만 배웠지만 2차 함수가 아닌 거에도 4차 함수에도 나올 수도 있어. 축이 X는 P,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얘는 혹시 대수, 물론 선행을 해서, 근데 내가 무조건 설명을 했어. 이거 얘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있니? 내가 가르치는 반 중에 대수를 안 가르친 반이 없다? 죽여버린다? 한 명은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승호, 예. 얘기해. 모르겠습니다. 좀 뉘우치는 말투로 하면 안 돼? 진짜 모르면?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건 대드는 말투야, 이 새끼야. 한 명도 없습니까? 혹시? 시우야, 없어요. 현찬아 안 시킬 거야. 거기 안 숙여도 돼. 평행 이동. 네! 기울기. 호준 어디 갔어? 일로 와봐. 이거 뭘 의미해? 그거요? 이렇게 마이너스 P만큼 X축으로 대칭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닫아. 아니 얘네들 다 대답 못했어 지금. 삼각함수에서 나왔는데 이만큼의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 걸 뭐라고 얘기했지? 사인, 코사인은 2파이씩 계속 반복되고 탄젠트는 파이씩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가 나왔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니? 기본 개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내 탓이네. 들어봤니? 주기. 오씨, 너 빼고 지금 다 안 들어봤다는 표정인데? 주기가 P? 꼭 알아야 돼. 일단 적어놔봐.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오늘 10시에 끝난다. 대답 못하면 이제 10시에 끝나는 거야. 대답 잘하고만 하면 이제 50분 언저리에서 끝나는 거고. 자, 주기가 P라는 것은,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다? 4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4 차이 나는 어떤 값의 함수 값이 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뭔지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는 18이라는 건 여기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에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x에다가 내가 14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f의 14는 뭐하고 똑같다? f의 18하고 똑같네? 그러면 얘는 f의 14? 이해되니? 4를 빼거나 4를 계속 더해 나가도 상관없거든? 그럼 여기서 4 빼면 뭐니? f의 10하고 당연히 똑같겠지? 그럼 4씩 계속 빼면은 요 사이에 있는 범위 중에 뭐하고 똑같니? f의 몇하고 똑같다? 18을 4로 나눠버리면 돼. 4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앞으로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1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주기로 나눠버리면 나머지가 우리가 구하려는 거야. 함수값이다 라고 된 거야. 그럼 f의 2니까 2는 요 범위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그치? 그러면 결국 얘가 4라는 뜻이네. 그러면 f의 4는 뭐니?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5.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5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죽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저기서 많이 튀어나오는 것들이니까 좀 잘 기억을 해. 몰랐던 사람들은 오늘 제대로 아시고. 그래서 일단 숙제는 유형 13까지 해 오시면 되겠죠. 유형 13. 318페이지까지.